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오늘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풍수지리 명당이다 3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탄에서는 김상열 회장님 호반건설에 관련돼서 입지 전적인 인물이다. 자수형 인간이다. 또 자식을 사랑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업을 정말 열심히 하셔서 재벌이 되었다와 관련돼서 있고요. 또 초부시 가이샤데를 말씀드렸습니다. 일본의 재벌 회사였고 한국에서 대구에서 시작해서 여기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대성공을 이루어서 일본의 산 부동산을 가지고 재벌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탄에서는 호반건설 김대현 부사장이 현역 특례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 근무했다. 물론 김민영 아나운서와 열애설이 있으면서 대중의 인기를 끌었고요. 호반건설이 엄청난 현금을 가지고 있고 또 IPO 즉 회사를 상장함으로 인하여 주식값이 많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건설사 10위 안에 진입함으로써 대기업 중에 현금 흐름이 가장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캐시플로가 좋은 레저, 관광, 또 상가시설의 운영 및 기타 다른 현금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확장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건설사답지 않은 현금 흐름과 캐시플로라는 현금 흐름과 또 현금을 축적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김대현 부사장이 1조 7천억의 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상장을 통하여 더 많은 부자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3탄에서는 요즘 잘 나가는 셀트로니온이라는 제약회사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짓기 전에 저는 2013년에 중공장의 파업과 한국에서의 파업이 연달아 이어지고 또 제조업을 하면서 많은 근로자를 더 유지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게 이 땅을 지켰고요. 그 당시에 2013년, 14년, 15년까지 이 건물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즉, 이 땅을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전에 약 한 2년 넘게 이 땅을 팔기 위해서 내놓았는데 그때 만난 회사 중에 가장 요즘에 뜨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셀트론 서정진 회장님의 회사입니다. 그리고 대우에서 신화적으로 엄청난 세일의 왕이었다라는 말씀도 들었고요. 저는 그 조카를 통해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연구소로 활용해서 이 땅을 사서 짓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협상 과정이 계속되었었고 셀트로니온이라는 회사의 서정진 시장님이 자기의 장기까지 또는 자기의 신체 포기각서를 쓰면서까지 지금의 셀트로니온을 만들어 왔다.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몸까지 주겠다라는 신체 포기각서를 쓰면서까지 투자를 받아서 지금의 셀트론 제약 또는 셀트론 그룹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그 누구보다도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또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 짓기 전에 몇몇 회사 중에 셀트론이 가장 저한테 가슴에 와닿는 회사였습니다. 첫째는
제약회사인데 연구소를 서울에 두겠다. 그리고 제약회사의 연구소를 직접 자기 입맛에 맞게 지어야만 된다. 두 번째는 연구 인력을, 좋은 인재를 서울에서 구하기가 더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땅이 좀 작고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셀트론 측의 얘기와 저는 아니다. 준공업지역이고 400%의 용적률과 플러스 인센티브까지 하면 480%까지 질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한 연구소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가격의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서로가 안 맞아서 협상은 안 되었고 저는 제 자신이 거두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이 있습니다. 회사 커지고 재벌 그룹이 됐던 아니면 웬만한 큰 회사들의 부동산 쇼핑하기를 배웠습니다. 저는 돈이 좀 있으면 회사들이 부동산을 쇼핑하듯이 모으고 있습니다. 또 안 좋다고 소문나면 하이에나처럼 기다렸다가 그 부동산을 살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칼날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조심해야 될 것은 함부로 얘기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이전에 많은 큰 기업들을 만나면서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신축하면서도 힘들었지만 신축 이후에도 끊임없이 사람들이 흔들고 있습니다. 저는 셀트론 제약 또는 셀트론이라는 회사가 지금의 대기업이 됐듯이 이 앞에서 같이 추어탕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어요. 여기는 연구소로는 최적화다. 여기서 당신들 해야 더 좋을 것이다 했는데 지금의 셀트론은 거대 재벌 그룹이 됐기 때문에 지금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되고 말았는데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신체 포기 각서를 쓰고 돈을 빌려서 사업하는 사람 마음이 어땠을까? 사업에 실패하면 죽겠다는 각오로 달려든 서정진 회장님의 일화를 보면서 저는 물론 직접 대면은 못했습니다. 그 조카를 통해서 몇 달 동안 협상하면서 정말 많은 걸 또 배웠습니다. 사람이 궁하면 통하더라. 또 세일로서는 가장 천재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이 지금 서정진 회장님이실 것입니다. 코로나19가 지금 확산된다고 해서 더더욱 해자되는 것이 나라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겠다. 물론 그래서 정부와 같이 PF팀이 형성되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저는 사실은 속된 말로 서정진 회장님이 너무 뻥이 심해서 사실 성공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제가 직접 조카를 들으면서 얘기한 거는 그 당시에는 너무 뻥카가 심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란 역시 뻥카가 통할 때도 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서정진 회장님이 계실 때 그 이전에 연구소를 살아다녔고 또 마땅한 땅을 사서 연구소를 세우려고 했던 그분들을 보면서 하루아침에 셀트론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제 3탄에서 왜 오닉스 지식산업센터가 풍수지리 명당이라고 하냐면 역시 셀트론도 역시 풍수를 다 확인하고 이 땅에 왔던 것입니다. 여기가 좋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저는 가격을 너무 후려쳐서
팔지 않았고요. 전 제가 망해도 그렇게는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3탄에서 1탄과 2탄, 3탄, 지금의 셀트론이라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기 전, 물론 그때 당시에 2013년, 그러니까 14년, 15년 이때는 이미 셀트론이 막 크기 시작했습니다. 엄청 커진 회사였는데도 서울의 연구소를 찾는 이유가 첫째는 입맛에 맞는 건물을 직접 신축해야 제약에 맞는 연구소가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서울의 연구소를 대야 더 좋은 인재를 뽑을 수 있다는 두 가지에 제가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람한테 투자 않고 기업이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서정진 회장님의 경영 철학을 또는 옆에서 살짝 들었을 때 정말 신체 포기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사업하는 사람만이 성공할 수 있겠구나라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삶도 하나의 인생인데 삶은 도전이라고 했습니다. 늘 어려움과 봉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도전인데 자기의 신체,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에 매진했던 서정진 회장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우물 안의 개구리였다라고 생각하면서 정성호 TV에서 그런 재벌은 뭐가 틀려도 틀리다라고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성호 TV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요. 정성호 TV에서 풍수지리 명당이다라는 시리즈를 한번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